진짜 공정과 상식을 추구하는 방송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뵙고 있는데요. 열린공감TV 미디어 비평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권지연이고요. 제 옆에 계신 왼쪽에서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네, 갑자기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두일입니다. 네. 죄송해요. 이건 좀 실망인데. 우리 아니, 방송을 같이 몇 번을 너무 했는데. 죄송한데 네. 저희가 지금 사실 저는 명함도 못 내밀지만 다 지금 제정신이 아니십니다. 네. 밤을 새셨죠? 네. 그래서 네. 오늘은 정말 의식의 흐름대로 가보려고 하는데 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이거 NG야 지금? 없었던 것처럼. 네. 네. 제가 정말 네, 항상 너무 좋아하는 우리 김두일 작가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두일입니다. 네, 일주일만이죠? 네, 권지현 일주일만이죠?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겼습니다. 네, 그리고 네, 제가 오른쪽에 계시는 또 우리 심혁 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심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장혁보다 심혁. 장혁보다 심혁. 네, 그리고 또 제 옆으로 강진구 기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네. 비평에 오랜만에 제가 인사드립니다. 제가 오건 처음이십니다. 네. 피해 다니시는 줄 알았어요. 네, 아닙니다. 네. 일단 오늘 미디어 비평 시간이지만 그래도 날인 만큼 우리가 또 지방선거 끝나고 뭐 밤새서 방송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또 결과에 대해서 한마디씩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심혁 기자님부터. 네, 저희가 어제도 방송에 했지만 우리 강 기자가 붙였습니다. 이재명 당선자의 인천 상륙 작전. 네, 오늘 새벽에 5시 32분에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제 어렵게 정말 박빙의 승부, 아마 선거 역사상 아마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네, 그렇게 경기도를 사수했기 때문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희로서는 그래도 감사한 일인데 두 분의 또 생고생이 보이는 만큼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아니, 이제 사실은 어제 그 출구조사가 나오기 전에 네. 저희가 그 몇 개의 그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로 해서 썸네일 제목을 미리 뽑아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소망스러운 이제 결과를 전제로 해서는 이제 윤석열 정권의 그 무능과 독선 독주에 제동 걸었다. 이런 제목을 뽑으면서 그래도 아마도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겠지라고 했었고 한 중간 단계 정도로 제가 뽑았던 게 민주당은 심판했지만 그래도 희망의 불씨는 살려놨다. 네. 라고는 제목을 뽑았는데 그 제목이 이제 사실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경기도에서 이기고 그다음에 개항을 해서 네. 이기는 걸 전제로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좀 내주더라도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 인천 개항을 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넉넉히 이기는 걸로 나왔죠. 네. 근데 이제 경기도가 뒤지는 것으로 나와서 좀 제목이 조금 너무 좀 과했나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네. 새벽에 네. 저녁 뜻밖의 역전 드라마를. 역전 드라마를 연출을 하면서 제 제목대로 저의 바람대로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예, 오늘 미디어 비평은 지방선거 특집 미디어 비평 시간이고 뭐 자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뒤에서 많이 할 거죠. 네, 뒤에서 많이 하겠지만 간단한 소회를 말씀드리면 이제 김두일 작가 개인의 김두일 작가가 선거 당일날 족발을 먹으면 개표에서 항상 늘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징크스를 오늘 새벽에 김동연 후보를 통해서 깼기 때문에 그것도 대역전을 통해서 깼기 때문에 저는 징크스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참 건진법사와 천공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 징크스를 겁먹는다는 것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만 어쨌든 벗어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쨌든 세 분도 너무 고생하셨고 저도 자다 깨다 하면서 열린 공감도 계속 보고 그랬는데 진짜 아까 그래서 피곤하시겠어요 했더니 왜까짓 것도 이러시더라고요. 강진구 기자는요. 그 와중에 오늘 또 오후에 취재를 갔다 왔습니다. 저분은 집에 안 가시고 오전에 여기 있다가 오전에 무슨 회사 일 좀 보시고 오후에 아무튼 몸빵에 약간 위협을 느낄 만한 또 취재를 가는 거 보고서 집에서 쫓겨나셨다고 쫓겨나셨을까봐 걱정입니다. 예, 몸도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윤비어천가. 네. 진짜
매주 이런 기사가 나와요. 퍼스트 도그 보면 엄마 미소, 김건희 주말 대통령실 나들이라는 제목이고요. 이게 지금 김건희 씨가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퍼스트 일단은 퍼스트 독. 이제 진짜로 퍼스트 독이 언론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지난번 한번 썼을 때 굉장히 비판 뭐 웃기면서 비판을 했는데 계속해서 퍼스트 독을 쓰는 걸 보고서 퍼스트 핫도그도 레이디, 아니고, 퍼스트 레이디. 핫도그도 아니고 퍼스트 레이디도 아니고 네. 퍼스트 독이 이제 언론의 공식적인 용어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문제가 되는 것은 저 그 사진을 찍은 것에 대한 보안 규정을 어긴 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왜 윤석열 부부는 특히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평일날 그렇게 집에서 그러니까 사무실에 집무실에 나오는 걸 싫어하면서 주말에 저렇게 나오는 걸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그 특히 저희가 이제 대통령실인데요. 네.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안상의 이유로 그 촬영하고 녹음이 사실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사진을 찍는다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은 언론사 기자들이나 아니면 뭐 사진 촬영 기사가 이제 찍게 되는데 네.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국가 기록물로 지정되기 때문에 이게 보관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사진이 대변인실을 통해서 언론에 공개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거는 김건희 씨의 사적 경로를 통해서 팬클럽을 통해서 유출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아마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산불도 있었는데 이런 거에는 전혀 개의치 않아 하시고 이렇게 또 주말을 굉장히 평온하게 즐기시는 모습들을 언론들은 또 이렇게 보도해 주는 거죠.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윤석열 그 대통령은 여전히 지금 본인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보다는 네. 여전히 선거 과정에 있는 하나의 후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쏟기보다는 자신의 모습들을 최대한 연출을 통해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쪽에 부심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들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종의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다든지 아니면 집무실에서 뭔가 결제하는 모습을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히 지금 현재 주변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경제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이런 산불 위기 상황에 있어서는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만나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비록 연출이라 하더라도 네. 훨씬 더 국민들한테 대통령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연출인데도 여전히 지금 보면 굉장히 안온한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리고 항상 거기에 대통령의 배우자인 네. 김건희 씨가 이제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것은 제가 볼 땐 특히나 최근에 국내외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면 저 대통령 내외가 저렇게 굉장히 밝고 해맑은 얼굴로 국민들한테 저런 사진을 보내주는 것은 네. 그들이 원하는 연출에 의한 정반대의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김건희 씨에 대한 지금 비선 라인의 의혹들이 점점 더 높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언론들이 그냥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실상 속으로는 그냥 좀 매기려는 건가? 이런 생각도 자꾸 들더라고요. 네, 이제는. 네. 방금 사진을 한번 네. 더 보시면요. 네. 이게 건희사랑에서 공개한 날짜가 5월 29일이라고 밑에 자세히 보면 나와요. 네. 근데 보면 사진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옷이 다르잖아요. 옷이. 네. 그러니까 저 얘기는 이틀 연속 집무실에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틀 연속. 오른쪽 사진이 27일이고요. 네. 저기 집무실에 방문한 날이고 네. 다음 날인 28일에는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 간 네,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결국은 대통령 부인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의 집무실을 저렇게 이틀 연속 특별하게 공적 이슈가 없이 하루는 개를 데리고 하루는 그냥 이렇게 마치 놀이터를 가듯이 개 산책시키듯이 이렇게 가도 무방한 것인가에 대한 좀 문제 제기를 하는 언론이 없다라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저 김건희가 앉아있는 저 의자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앉아있던 그 자리입니다. 네. 또 그러네요 지금 네, 보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항상 볼게요. 네. 사진에 저렇게 반려견들이 자주 등장을 하면서 네. 결국은 저 대통령 집무실은 용산이 DH
네. 예, 도그하우스라고 하는 지금 네, DH. 예, 인터넷상에서 그런 별명을 지금 얻고 있잖아요. 우리 청와대가 블루하우스라 해서 BH라고 그랬는데 지금 용산 안에 있는 이 대통령 집무실을 지금 DH라고 지금 네. 네. 이런 지금 풍자가 돌 만큼 지금 상당히 민심은 좀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우리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동을 지금 걸어주지 못하고 있어요. 네. 자, 그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을 보시면 저게 토요일입니다. 네. 토요일인데 개를 데리고 이제 온 거죠. 개를 데리고 왔는데 그 날이 마침 이제 울진 산불이 3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네. 거의 이제 민가 앞에까지 와서 그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전지선을 쌓고 있는 어떻게 보면 긴급한 상황인데 저렇게 한가하게 개들을 데리고 풀어놓고 사진을 찍고 있더라. 또한 저때 김건희가 신고 있는 저 신발 저게 네. 이제 디올 제품으로 143만 원짜리 신발이라는 것이 또 이제 화제가 되면서 도대체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한가? 그러니까요. 라는 또 이제 많은 또 비판에 직면을 했었죠. 뭐 검소한 걸로 위시더니 이제는 이제 고가. 또 왜 그럴까요, 권재영 기자님? 처음에는 이렇게 뭐 네. 5만 원짜리 신발, 무슨 뭐 3만 원짜리 슬리퍼, 뭐 이런 걸 강조했잖아요. 들어오셨을까요? 뭐. 협찬 얘기는 황교익 선생이 뭐 얘기를 해서 그게 지금 이제 기사화가 되고 있지만 저희가 디올 본사랑 지금 커뮤니케이션 중입니다. 아,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그런 식으로 기사화가 되면 우리 제품도 네. 좀 예, 의심이 됩니다. 네. 이건 좀 더 이제 취재 결과가 나오면 지금 저희가 한 번 더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정말 잘 드세요. 부산 자갈치 시장을 찾으셨답니다. 그래서 20년 전 멍게 비빔밥집 지금도 생각이 나라는 또 이렇게 워딩을 따옴표 안에 넣어서 몇 가지 기사인데요. 저 조선일보의 기사를 보고 이제 몇 가지 시사점이 있어요. 첫 번째, 네. 전 날짜가 5월 31일. 그러니까 네. 이제 저희는 개고생을 하고 있을 때고 이제 숨바꼭질을 오세훈이랑 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제 한참 지방선거를 취재할 때였는데 네. 대통령이 저렇게 가서 마치 유세를 하는 것처럼 저게 무슨 민생 투어예요? 시장에서 밥 먹고 있는 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런 모습은 선거 때나 볼 수 있는 모습인데 마치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렇죠. 저건 뭔가 이렇게 좀 선거에 영향을 줄 만한 어떤 그런 자세와 그런 모습으로 연출된 사진이라는 것이 그것도 이제 그 선거 전날, 투표 전날 굉장히 좀 부적절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들의 시각에서 보면 다분히 이제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제목을 보시면 부산 자갈치 시장 찾은 윤 20년 전 멍게 비빔밥집 지금도 생각나. 뭐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왜냐면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내용을 얘기했다가는 뭐 선거법 위반에 휘말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목도 저렇게 뽑는 거고. 저희가 볼 때 뭐 다분히 의도성이 있어 보입니다. 저 지금 낙지를 들고 있는 사진도 그렇고요. 되게 연출된 사진이잖아요. 네, 멍게 비빔밥을 이렇게 앙 먹고 있는 사진.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보다 그 TV 예능 프로 중에 이제 맛있는 녀석들을 거기에 네. 차를 들어서 이렇게 뭐 생생정보통 뭐 이런 데 가면서 이렇게 먹는 리포터 정도는 하면은 왠지 좀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보다는 본인의 적성에 어울리는 네. 좀 일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그러니까요. 주말에 편안하게. 먹방 네. 유튜버.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먹방 사진을 연출할 때 사진이 보면 가장 그 윤석열의 그 진심이 경 대통령의 진심이 묻어나고 제가 볼 땐 아마도 본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언론에서도 저렇게 먹방 그 사진들을 계속해서 내보내는 이유가 네. 이 경 대통령의 표정이 가장 극적으로 잘 살아날 때가 저런 먹방 연출할 때 같아요. 아까 앞에 그 김건희 씨랑 있는 사진을 다시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네. 표정을 보세요. 표정을 그러네요. 보면 확연하게 다르네요. 굉장히 좀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해 보이잖아요. 강아지들이 지금 마음에 안 들어. 강아지가 마음에 안 든 건지 부인이 마음에 안 든 건지 아니면 내가 그 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여기 그 집무실에 나와 있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어쨌든 알 수는 없어요. 네. 네. 근데 정말 먹을 때는 네. 그 표정이 네. 낙지 들고 있는 저 표정 보세요. 낙지 옆에 들고 있는 거 보면 진심이세요. 네, 요거 이렇게 보면은 네. 야 진짜 살아있잖아요, 표정이. 예. 진심이 담긴 표정이 보입니다. 근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술이 없어서. 네. 혹시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야 몰래 소주 네, 깔아 네. 뭐 그러지 않았을까 혹시?
네, 이 그거는 뭐 확인이 안 돼서. 네. 검찰총장 출신 먹방 유튜버를 했으면은 네. 뭐 제가 보기에 단숨에 그 100만 유튜버. 네, 네. 돌파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적성을 찾으셨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아까 낙지 퍼포먼스와 멍게밥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저 시점에 지금 바로 거기서 부산에서 얼마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에 있는 밀양에서도 네. 산불 3단계까지 간 거예요. 특히나 저기 이제 우측의 시간을 보면 네. 11시 45분에 산불 관련해서 3단계를 발령을 했다라고 나왔잖아요. 네. 그 밑에 보면은 그 100가구 주민 476명에게 대피령을 내렸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청와대래, 뭐 용산 집무실에 DH에 있으면서 헬기를 타고 가는 거야 좀 뭐 이슈상 그렇다 치더라도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는데 그 밀양에서 이렇게 좀 위급한 상황인데 저렇게 낙지를 들고 있는 퍼포먼스나 했어야 되는가에 대한 좀 비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특히 또 후보 시절에는 산불이 또 나서 주민들 찾아가면서 이렇게 또 만약에 산불이 나면 본인이 헬기라도 타서 이렇게 네. 찾아뵙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런 얘기는 정말 새까맣게 잊어먹고 이렇게 주말을 즐기시는 모습 그리고 언론들은 정말 입을 꾹 다물고 이런 것만 홍보해주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이 참 씁쓸하네요. 계속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이 접시 싹 비우고 엄지척한 그 만찬 신의 한 수였다. 이 기사의 문제가 뭘까요, 지금? 딱 보시기에. 와인 아니요. 신의 한 수 할 때 신의 한 수. 신이 저 신자가 아. 맞나요? 아, 전 지금 저걸 보고서 저것도 신의 한 수를 읽으셨습니다. 네. 저 신의 한 수를 보고 근데 그러니까 건지현 기자도 그냥 신의 한 수라고 읽으시면서도 그러네요. 예. 아니 근데 저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 네. 가드 신이 아니고 저 매울 신자 아니에요? 그러네요. 매울 신을 진짜? 통해서 네, 네, 뭔가 네. 다른 의미를 좀 표현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설마 그럴까요? 네. 진짜 잘못 쓴 거예요? 네, 정말 잘못 쓴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요? 저 기사 내용이 이제 저 롯데호텔 연회에 있는 그 메뉴가 맛있었다라는 내용, 뭐 매운데 맛있었다가 아니고요. 네. 그냥 맛있었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되게 바이든이 좋아했다, 뭐 그 내용밖에 없습니다. 근데 신의 한 수라고 써서 저는 저는 왜 여러 가지를 연상했거든요. 저 신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가장 잘 팔리는 그 라면 중에 하나가 신라면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뭔가 그 신라면을 뭔가 에퍼타이저로 활용을 해서 뭔가 이게 만찬의 어쨌든 그 풍미를 네. 돋웠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의미인가 뭐 이런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깊이 갔군요. 역시 강진구 기자님은 이제 너무 니체를 좋아하시는 분답게 뭐 하나하나에 뭐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저는 저걸 보고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저 기사를 쓴 머니투데이의 기자가 그냥 저 간단한 한자를 몰랐던 거예요. 신의 한 수. 그래요. 그냥 한글로 하시지 그냥. 아니 근데 저 정도는 데스크에서 또 잡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안타깝네요. 그냥 만일 그대로. 한글로 쓰기는 또 그 유튜브 신의 한 수랑 또 또 네. 그게 생각나서였을까요? 네네네. 그러네요. 네. 네. 라면이 생각납니다.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네, 한동훈과 로버트 케네디라는 제목 취재 파일이에요. 누가 쓰신 거예요?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하죠. 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아주 유명한 얘기네요. 기자입니다. 네, 보면 다 누구나 아는 기자죠. 네. 네. 그냥 경향신문에 있는 그 유모 기자와 함께 이 법조 기사단을 대표하는 투탑으로 꼽히는 우리의 임찬종 기자, SBS 소속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한동훈과 로버트 케네디라는 제목으로 저렇게 두 사람 처음에 이제 만약에 임찬종이라는 이름을 제가 안 봤으면 매기는 건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걸 보고서 저는 정말 뭐 한동훈과 로버트 케네디가 비슷하다라는 내용들인데 그 내용을 보면 억지로 갖다 맞춰도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저렇게 이제 그 윤비어 청가를 부르고 있어갖고 정말 근데 경악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저거 매기는 것 같은데요. 매기는 거 맞나요? 왜냐하면 로버트 케네디가 그 총격을 맞아 죽습니다. 로버트 케네디도요? 예. 네네네. 로버트 케네디가 그 1968년에 네네네네. 미국 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선거 후보로 나왔는데 네.
그 요르단계 미국인인 그 사르한이라는 친구한테 아. 8발 중에서 3발을 맞고 암살당하거든요. 그래서 전 매기는 것 같습니다, 저 기사가. 저는 임찬종 기자가 얼마나 한동훈을 좋아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한동훈은 검사들을 정말 너무 사랑하는 이 기자거든요. 정말 검사들을 사랑하는 기자라 아마 로버트 케네디가 암살당한 것을 모르고서 그냥 그렇게 이제 칭송하기 위해서 썼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네. 예, 저 기사를 이제 보면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취재를 해서 입수는 했습니다만 아직 미공개했던 그 한 장의 사진이 생각이 납니다. 네. 그 한 장의 사진에 이제 등장하는 검사가 한동훈 검사예요. 네. 그 한동훈 검사가 동료 검사들과 함께 정확히 산은 어딘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이제 그 산을 등정을 해서 정상에서 한 11명 정도랑 같이 찍은 단체 사진인데 네. 거기에 기자가 2명 등장합니다. 네. 그 사진에. 그 2명의 기자 중에 한 명이 임찬종 기자예요. 다른 한 명은 혹시 유모 기자인가요? 다른 한 명의 기자는 한겨레. 한겨레 예. 그래서 그 조국 전 장관 그 가족에 대한 무차별 수사 당시에 사실은 뭐 임찬종 기자가 그 검찰 출입 기자들의 모든 기자들을 거의 리드하다시피 했죠. 네. 그리고 거기에 그 한겨레 그 경향도 사실은 거의 그 뭐 좀 따라갔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한 장의 사진이 이제 의미하는 바가 언젠가는 좀 빛을 발할 거라고 지금 보고 제가 공개 시점을 그렇군요. 조율하고 있었는데 저 사진을 보니까 SBS 임찬종 기자 개인적으로는 제 과 후배입니다. 꽉 옵니까? 네. 한참 후배라서 뭐 서로 대학에서 얼굴을 예. 본 적은 없었는데 좀 그리고 네, 말씀을 못 묻지 하십니다. 그 못하십니다. 임찬종 네. 기자가 저하고는 생각은 다르긴 합니다만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집에서 이렇게 보낸 같은 단과대학 뭐 이렇게 소식지에 본인이 쓴 글들을 보면 굉장히 나름대로의 이제 원칙과 소신을 가지고 나하고는 생각은 다르지만 살아가는 기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한동훈을 저 로버트 케네디에 그 비유하는 저 기사는 제가 볼 때는 임찬종 기자가 이제 기자로서의 최소한의 그 원칙과 자존심을 이제 버리고 넘지 말아야 돼서는 이제 넘어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안타깝네요. 아니 뭐 공통점은 나이 차이 뭐 형 동생 할 정도로 가깝고 나이 차이도 난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가 최고의 법무부 장관으로 꼽혔기 때문에 한동훈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건 뭐 희한한 3단 논법이죠. 아무리 뭐 사회학과를 나온 분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또 3단 논법을 시전한 걸 보니까 더더욱 더 저는 좀 실망스럽네요. 근데 아마 암살당했는지는 모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 기사 원문을 보시면 전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지난주에 저희가 또 네. 지난주에 얘기했던 걸 기사인데 이런 기사가 계속 쏟아지네요. 어쩔 수 없이 제가 지난주에 한번 나왔던 김순덕, 그러니까 윤석열과 처칠이 비슷하다라는 기사를 한 번 더 가져온 이유가 이어서 동아일보의 김순덕 그 논설위원회 윤석열과 처칠이 비슷하다는 거에 이어서 그 다음 주에 정확히 일주일 후에 나온 게 임찬종의 네. 한동훈과 로버트 케네디가 비슷하다. 뭔가 경쟁하시나? 라는 생각도 충성 경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용산으로 출근 않고 자택서 개표 방송 시청. 네, 그러니까 주말에는 굳이 나와서 뭐 같이 이렇게 이제 개 끌고 나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정상 출근을 해야 될 날은 안 나가고 저렇게 자택에서 개표 방송이나 보고 있고 도대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안 나오시는 게 좀 더 감사하긴 해요. 안 나오는 게 뭐 전날이 이제 투표일이니까 네. 투표일은 뭐 공휴일이긴 하죠. 임시 공휴일이죠. 임시 공휴일이니까 네. 뭐 공휴 철저하게 쉬시는구나. 워라벨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세요. 워라벨. 네. 그렇긴 합니다만은 그 자택에서 개표 방송을 봤다. 여전히 국정 최고 책임자가 아니고 본인은 한 당을 뭐 당을 이끄는 이 정치인으로 본인을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자택에서 개표 방송을 봤다라는 게 뉴스의 가치가 있습니까, 심혁 기자님?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뉴스 가치는 있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이제 뉴스라고 얘기하는 게 보통 상식을 좀 깨는 네. 뭔가 그 상당히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그럴수록 뉴스 가치가 높거든요. 네네네. 대통령이 그 출근도 아무리 뭐 임시 공휴일이긴 하지만 출근을 하지 않고 네. 자택에서 네.
개표 방송을 열심히 봤다라고 얘기한 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통령의 모습과 너무 다른. 너무나 다르죠. 근데 파격이잖아요. 이 관심이 출처가 가잖아요. 어디일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아, 그러네. 네. 이렇게 했다고 기자한테 얘기를 해줬을까? 네. 어디서 일단은 뭐 그랬을까? 네. 지난주에 제가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바이든이 김건희 씨의 미모를 칭송했다라는 게 알고 보면 이제 김건희 씨가 그렇게 그러니까요. 기자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겠습니까? 네. 출처가 김건희 씨의 따르면이었으니까. 요 다음 기사를 보면 이제 또 유출을 한번 해볼 만해요. 네. 그러니까는 단독이네요, 무료 이거. 네, 무료 단독입니다. 네, 저게 아마 대통령실에 배우자 팀 생긴다. 사실상 이 부속실 역할. 네. 배우자 팀이요? 네, 배우자 팀. 뭘 배우자는 팀인 건가요? 네, 뭘 배우자라는 네. 뭐 러닝한다라는 팀 같진 않고요. 네. 그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긴 해서. 네, 저분들이 물론 많이 배우시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부속실을 원래 없앴잖아요. 이제 대통령 공약에 의해서 없앴잖아요. 네. 아니 그냥 이 부속실을 쓰면 되죠. 그걸 굳이 없애고 나서 대통령실에 별도의 배우자 팀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또 사람을 고용하면 이 제2 부속실은 도대체 왜 없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전 되게 일단 궁금했고 지금 뭐 저희 취재에 따르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위에 김건희 씨가 사실상 조금 더 권한이 있다라고 저희 지금 보고 있는 가운데 그럼 대통령실도 사실상 김건희 씨의 이제 진두지휘하에 이제 쓰니까 거기에 뭐 그냥 뭐 나를 위한 전담 배우자 팀도 뭐 있어야지 정도가 아닐까라는 이제 추론을 한번 해봅니다. 네. 네. 그러네요. 뭐 영적인 서열을 따지면 김건희가 더 그 윤석열 경보다 높기 때문에 네. 이 부속실을 쓴다는 게 뭐 자존심 상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부속실에서 자기 일을 케어해야지.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을 이제 뽑아 달라. 그래서 얘기하는 것 같고 저는 그 밑에 그 소제목에 좀 주목을 해봤는데요. 네. 조금만 내려주시면. 예, 코바나 컨텐츠는 폐업할 듯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폐업할 듯. 좀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원래 제목은 코바나 컨텐츠 사실상 폐업 이랬거든요. 사실상 폐업? 네, 사실상 폐업. 사실상 폐업. 왜 바뀌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대표이사를 김건희 씨가 이제 사임을 했고요. 그럼 이제 대표이사를 사임했다고 해서 폐업됐다고 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럼요. 다른 사람이 하면 되니까요. 네. 예, 근데 이제 김건희가 뭐 폐업하거나 휴업하겠다라는 얘기를 언론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말은 지켜야겠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또 우리 이게 조선비즈죠. 예, 조선비즈에서 이제 또 포장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예, 폐업할 듯. 네. 폐업할 듯. 예. 근데 사실 코바나 콘텐츠는 직접 취재를 뭐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지금 이 아크로비스타 그 윤석열 그다음에 김건희 두 부부가 살고 있는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코바나 콘텐츠 네.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가보면 사실상 그 이미 그 선거 기간 중 그리고 아니면 또 코바나 콘텐츠 후원 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들어간 이후부터 저는 사실상 폐업 상태예요. 그 진작에 폐업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저도 한번 취재로 갔습니다만 거기에 밖으로 들리는 소리가 개소리하고 개소리. 네, 그다음에 거기를 관리하는 그 여직원분이 없었어요. 네. 저도 한번 가봤었거든요. 네. 예, 뭐 김건희 씨 도대체 언제 오는 건지 좀 뻗치고 있어봤 좀 만나죠. 그리고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그 코바나 콘텐츠는 사실상 김건희 씨가 이제 외부 인사들은 이제 비밀리에 만나는 회동의 장소로 주로 써야지 코바나 콘텐츠가 전시 기획 업체로서의 이제 활동은 이미 중단된 지 오래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씨가 저기서 저 사업을 그냥 폐업을 바로 하면 되는데 폐업을 바로 하지 않고 대표이사에서 사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네. 어쨌든 그 코바나 콘텐츠라고 하는 법인은 그대로 존속을 유지한 채 본인이 어쨌든 저기에 대표이사로 계속 있는 것은 약간 이해상충 소리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피하면서 그러나 어쨌든 김건희 씨가 저희 열린공감TV 보도의 바에 따르면 줄리에서 김 교수에서 전시 기획자로 그러면서 정관 재계에 있는 인사들과 그 화려하게 인맥을 맺고 있는 허브 역할을 했던 게 코바나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뭔가 코바나 콘텐츠를 저렇게 폐업을 할까? 대표이사를 그만둘까? 대표이사 그만두고 그냥 남겨둘까? 저 제목에서 보여지는 저 주저한 망설임이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엄격함 보다는 여전히 대통령실에 들어오기 전에 본인의 그 가지고 있던 사적인 이해관계들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는 네. 모습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콘텐츠 네. 진작에 폐업해야죠. 왜냐하면 지난번 그 바이든이 왔을 때 이제 뭐 그 김건희 씨가 직접 기자한테 전해줘서 억지로 나온 기사 내용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코바나 컨텐츠에 마크 로스코전에 대한 뭐 내용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씨가 그 마크 로스코에 이제 도록을 선물로 줬다. 뭐 이런 네. 것들이 또 기사가 됐잖아요. 네. 그 자체가 사실은 계속 뭔가 자신의 회사를 대외적으로 알리는데 그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네, 폐업에 대한 부분들은 뭐 좀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기사하고 맞물려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사가 제 기억에는 네. 그 특명 감찰관 그러니까 대통령의 가족의 비위들을 평상시에 그 감시하는 특명 감찰관을 폐지한다고 그랬죠. 기사가 뜬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김건희 씨가 그 누군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네, 그런 눈초리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뭐 특명 감찰관이 없어도 비위가 발생하고 나면 검찰의 수사에 들어가면 된다. 뭐 이제 윤석열 경 쪽에서는 이제 그렇게 해명을 합니다만은 저는 코바나 콘텐츠 사적인 이해관계 그리고 김건희 씨가 정관 재개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했었던 코바나 콘텐츠를 저렇게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특별 감찰관을 이제 그 폐지한 부분들이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워 보입니다. 도대체 네. 김건희 씨가 뭘 할지 앞으로 규추가 주목이 됩니다. 네. 궁금하네요. 네, 궁금합니다. 네. 네, 그리고 잠깐 저희가 이제 기르기 문색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는 요거 처음 오늘 요거 광고 주셨어요. 하나 할까요? 광고를 하라고 네. 주셨어요. 네. 예, 열린 장터에 들어가 있는 산삼순백입니다. 네, 산삼순백, 산삼순백인데 이게 뭐에 좋은 건가요? 저 이런 약 되게 안 먹는데. 다 좋습니다. 괜찮나요? 아무튼 이거 뭐 저희가 이번 지방선거 그 D-2부터 거의 24시간 쉼 없이 네. 예, 광고로 들어온 거죠, 이게? 방송을 네. 네. 할 수 드세요, 있었던 네. 아,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씩 네. 그냥 따면 안 되는군요. 할 수 있었던 네. 그 에너지원 중 하나가 바로 이 아, 그래요? 산삼순백입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오늘 처음 마셔보는 거 혹시 마셔보셨어요? 저는 이 차 안에서 이거 수시로 수시로? 마십니다. 아, 효과가 피곤할 있어요? 때마다. 네. 건배하려고 아, 네. 그런 줄 알았어요. 잠깐만요. 네, 버릇이 자꾸 나오네요. 네. 원샷. 완샷. 네. 네. 먹고 힘내십시오. 네. 열린 장터에 있는 산삼순백입니다. 예. 오늘 제가 왜 이렇게 피로가 홍삼이랑 비슷하네요. 잘 가시지 홍삼. 않나 생각했더니 이거를 안 먹었어요. 아, 근데 뭔가 뒷맛이 좀 더 이렇게 혀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는. 네. 그 권지현 기자님 광고도 아, 광고니까 해드려야죠. 잘하시는데요? 그럼요. 네. 네. 광고도 잘해 심지어. 네. 아, 건강해지는 느낌. 네, 건강해지는 좋습니다. 느낌. 멘트도 좋아. 예. 네. 갑자기 눈이 확 뜨이네요. 우리 최 감독은 이제 그 우리가 취재 라이브 하면서 이제 운전하다가 피곤하면 네. 그냥 이 산삼순백 이거가 이게 명칭이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그 쓴맛 달라 그래 쓴맛 이러는데 산삼순백 삼산순백. 순백이고 네. 최 감독하고 특히 취재 라이브 다닐 때 우리가 서로 취재 때 피곤하면 거의 이제 그냥 습관적으로 먹는 네. 우리 강장제 에너자이죠. 네.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근데, 열공을 지키는. 근데 저는 사실 너무- 이런 약 먹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그 진보 유튜브들 그 많이 판매하는 거고요. 이게 그 산삼진 원래 99였다가 이를 더 플러스 시켜서 순백. 순백. 예,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산삼 한 뿌리를 먹을 수 있다. 아, 그래요? 진짜요? 오. 네. 비싼 거 아니에요, 심혁 근데? 기자님도 네. 상당히 소질이 보이네요. 아유, 예. 아니 근데 저는 거짓말 아니라 진짜로 이거 괜찮은 네, 것 같아요. 괜찮아. 왜냐면 저는 잠을 못 자면 사실 좀 사람이 바보처럼 되는데 잠을 못 잤더니 좀 지금 붕 떠 있는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마시는 순간 플라시보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좋습니다. 네, 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기르기 본색으로 넘어갈 텐데요. 기레기 본색은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네. 지방선거 특집입니다. 네. 뭐 대동소이한 어떤 이제 내용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제가 이제 올린 기사들은 특별히 이제 종이 신문으로 나온 내용들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구체적인 내용보다 이제 헤드라인을 갖고서도 뭐
충분하게 두 분 다 이제 오랜 어떤 그런 신문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의도를 다 이제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을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제 당연히 뭐 조선일보를 먼저 가져와 봤어요. 네. 네. 예, 지방선거를 이제 여당이 압승했고 민심이 밀어졌다, 윤석열을 밀어줬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고요. 또 이게 괄호를 쳐 오셨는데 네. 이재명 상처뿐인 생환. 생환. 네,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굳이 헤드라인에도 저렇게 뭐 원래 뭐 압승은 한 건 맞으니까 네. 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서브 기사 제목도 이제 이재명 상처뿐인 생환을 이제 가져왔더라. 네. 네. 민심은 윤석열 정부를 이번에 밀어줬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 언론들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사실 낮은 투표율이거든요. 네. 50.9%죠. 네. 그리고 지난 이제 대선 때 투표율이 약 한 77% 정도 됐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27% 가까운 한 5, 6% 정도 되는 유권자들이 네. 예,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를 포기한 거예요.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유권자 중에 네. 결국 이 25%의 이 투표를 포기한 민심은 사실은 이제 민주당에도 실망을 했지만 그렇다고 윤석열의 무능과 독선들을 보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이거는 그냥 가서 내가 지지는 도무지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민주당은 너무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실망스럽고 그래서 사실은 투표를 포기한 걸로 그러니까 보이고 보통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어지는 지방선거는 네. 대통령 선거의 영향으로 계속 그 흐름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사실 지금 투표율이 이렇게 낮았다는 거는 그냥 정알못인 제가 봐도 네. 그냥 사람들이 지금 정치에 환멸을 느끼는구나. 그렇죠. 네, 네. 이게 오히려 좀 더 정확한 분석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언론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전국 단위 지방선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사전 투표가 도입되고 난 뒤에 가장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던 이번 지방선거 이 낮은 투표율을 통해서 나타난 민심이 뭔지를 먼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제목을 쓰신 거는 잠깐만 다시 네.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기자님의 마음. 제가 좀 보는 거는 네. 제가 지금 경기 지역이 지금 파랗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경기도가 김동연 도지사가 당선되기 전에 아마 버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지방선거 압승했다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뒤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쭉 나옵니까? 나옵니다. 아, 쭉 네. 나온다고 보시죠 네, 한번 계속 또. 볼게요. 네. 네, 여당 압승 무너진 진보. 비슷한 대동소이한 내용인데 우측에 이제 빨간 박스를 한번 보시죠. 아유 미처 못 고쳤나 봅니다. 네. 이렇게 이거는 보기도- 이제 이제 요거는 못 고쳤죠. 네. 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요 상태로 아침에 저렇게 찍히면 나가는 거죠, 신문이. 나가는 겁니다. 배달이 나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김은혜가 이긴 상태로 빨갛게 해서 일단은 서울신문은 지금 실제 가판과 배달이 나가 버린 거고요. 아니 아예 그 첫 여성 네. 도지사라면서 이렇게 낸 신문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예, 거기도 네, 있죠. 신문도 있었고 한 네. 3시 몇 분쯤에 올라온 기사에는 또 예. 네. 자, 그리고 우측에 보면은 이재명 심겨운 승리, 아. 안철수 압도적 당선. 네. 이재명이 심겨운 승리를 했던가요? 아니 물론 이제 안철수 압도적 당선은 맞는데 25% 네. 25% 포인트죠. 근데 이재명 후보도 10% 두 자릿수. 포인트 네, 두 자릿수. 그렇죠. 그렇게 네. 이겼는데 네. 이게 어떻게 힘겨운 승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서울 강남에서 그 국힘당 후보자가 뭐 60%를 득표한 거하고 네. 그다음에 그 인천에서 한 10% 정도의 득표 차를 보인 거를 네. 보이면 사실은 그걸 단순한 산술적인 비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기자라면 그런 비교를 해서는 사실은 안 되는 네. 거죠. 예. 뭐 이번에 분당 뭐 갑은 사실상 그 서울 강남 3구나 거의 다름없는 예, 분위기 속에 뭐 선거가 치러졌었고 거기서 뭐 넉넉한 뭐 표차로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 계양을에서 10% 차로 이긴 것은 다른 그 인천의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봐도 그런 식의 유일하게 사실상 인천에서 이긴 곳이 사실은 계양하고 부평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그냥 단순히 이긴 게 아니라 투표율이 무려 60%가 넘었어요. 인천이 평균이 한 48%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투표율도 10% 이상 높고 다른 지역들은 거의 다 졌는데 계양에서는 무려 두 자릿수의 격차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하고 비교해봐도 지난 대선 때 얻었던 득표율보다도 더 높은 예, 네. 득표율로 당선이 됐거든요. 이게 그냥 기사를 혹시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 출구- 그렇게 썼다고 해도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출구조사도 한 8% 그러니까요. 차로 이겼으니까요. 예. 네, 그렇게 썼다고 해도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소제목이네요. 계속 가볼게요. 네. 여당 압승, 지방 권력 뒤집혔다. 거의 뭐 비슷한 여기 모든 신문들이 당연히 앞다투어서 똑같이 쓰는 건데 네, 여기도 이제 그냥 경기도가 빨간색으로 네, 되어 바꾸지 못했네요. 미처 다들 바꾸지 네, 못했습니다. 네, 네. 네. 야, 동아일보 정도면 그래도 좀 뭐 다른 신문들보다 서울신문보다 많이 나갈 텐데 저렇게 잘못된 정보가 그렇게 회수도 안 되는 거죠? 저렇게 잘못돼서 나가면. 그 원래 신문사가 그 강판 시간이 새벽 1-2시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기 이제 김동연 당선자가 이제 5시 넘어서 됐기 때문에 그렇죠. 뭐 지금 이제 뭐 가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나가더라도 사실 아까 그 서울신문인가요? 거기에 보면 빨간색으로 칠하지 않고 약간 회색으로 칠했잖아요. 네네네. 그 지금 여론 예측 기관에서도 조선일보? 그 당선을 확정짓지 못한 상태라고 얘기한다면 사실은 뭐 저기는 당선 유력시 또 확실시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마치 저렇게 김은혜 후보가 당선이 된 것처럼 이렇게 편집을 하는 건 좀 무모한 편집이죠. 0.6%밖에 안 되는데 네. 출구조사가 네. 저렇게 정말 뭐 그리고 한참 진행 중인데 많이 네. 남았는데 무슨 깡으로 저렇게 뭐 아무튼 뭐 그 동아일보가 원했던 게 어떻든 여당 압승을 하기 위해서는 다 저렇게 빨갛게 칠해야 되니까 아마 그렇게 제목을 그렇죠. 잡은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다 이제 오보가 나간 셈인 건데. 모조리 다 오보가 나간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경향신문도 가져오셨는데 여당 네. 압승, 민주당 패배, 지방 권력도 교체. 네. 여기는 그래도 경기도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놓긴 했네요. 네. 네. 네, 하지만 정말 제목은 어쩌면 이렇게 다들 똑같을까요? 여당 압승. 이럴 수 있는 비결을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다들 짠 듯이. 모든 편집국장들이 아침에 회의하나요? 우리 같이 이렇게 하자고? 신문사들 편집국장들이? 되게 뭐 정치부 기자 생활을 이제 오래 하면 이제 서로 기자실에서 서로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하고 자연스럽게 그 생각의 프레임이 뭐 같아지는 거죠. 네. 그리고 되게 요즘은 이제 그 신문들이 이제 가판이라고 해가지고 6시 다음날 아침에 이제 배달되는 신문을 6시에 이제 마감을 하는 걸 이제 가판이라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가판을 요즘 거의 제작을 안 하는데 유일하게 가판을 제작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네. 서울신문 비롯해서. 그러면 가판이 미리 이제 각 신문사에 배달이 되면 그것들이 하나의 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 이제 서로 이제 베껴 가면서 비슷해지는 거죠. 네, 신문 내용, 보도 내용들이. 네, 정말 이렇게 짠 듯이. 네, 그 다음에 또 한국경제를 가져오셨어요. 네. 네. 국민의힘 압승, 여기도 역시 민심은 지방 권력도 교체했다라는 어떤 제목으로 네. 네, 가져오셨네요. 저기도 마찬가지로 이재명 진땀승. 아니 어떻게 두 자릿수로 이겼는데 진땀승이라는 그렇게 제목을 어디에 있나요? 저기 빨갛게 제가 아, 표시한데 네네네. 네 보면 뭐 안철수는 낙승인데 네. 이재명은 진땀승이라고 한 부분들이 야 저것도 너무 좀 의도적이다라는 네. 부분들이 느껴집니다. 뭐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요. 네. 그게 이제 의도적일 수도 있긴 한데 되게 선거 출구조사가 나오기 전에 이제 그 편집회의를 미리 한단 말이죠. 네. 그 편집회의를 하면서 그날 이제 기사에 이제 그 리스트들을 이렇게 미리 쭉 하고 그다음에 기사에 우리 기자들 용어로 야마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 야마들 이렇게 제목들을 미리 이렇게 뽑아 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평상시 이제 그 여론조사 결과에 보면 이재명은 거의 엎치락뒤치락하고 오차 범위내 접전을 벌이고 있으니까 그걸 전제로 해서 이재명은 무조건 이겨도 힘들게 이길 거야. 또는 안철수는 넉넉하게 계속 이기는 거로 나오니까 그걸 좀 대비해서 이렇게 제목을 좀 배치를 해서 이재명을 한 방 매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신문 편집자들의 이제 의도가 사전에 이제 그 프레임으로 이제 짜져 있었는데 그게 출구조사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새롭게 그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잘 안 된 거죠. 아니면은 이거는 신문을 이미 이제 미리 발행해서 기사를 사실 미리 출고를 해놔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인터넷판이라도 좀 바뀌었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네, 안 바뀌었을 것 같긴 안 합니다. 바뀌었을 거예요. 네. 네. 참, 그냥 이렇게 네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지도도 들고요. 빨갛게. 네. 마찬가지로 뭐 그다음 파이낸셜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도 오보네요. 네, 13대 다 오보예요, 다 오보. 네. 13대4 국민의힘 압승 지방 권력 석권 그러면서 뭐 빨갛게 색칠을 해놨죠. 이 지금 보고 있는 이날 우리 오늘자 그 아침 조간 이 헤드라인 제목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제 언론사의 한 페이지 오욕의 네. 흑역사의 한 페이지로 박제를 기록될 것 같아요. 해놔야겠네요. 제가 일부러 종이신문으로 그러니까 뭐 가독성이 떨어지는 종이신문에 이렇게 헤드라인들을 다 가져온 이유가 네. 이거는 뭐 이제 뭐 오늘이야 뭐 정신들이 없겠지만 나중에 지금 강진구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정말 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렇게 그리고 해놨습니다. 내일 아침에 배달되는 신문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내일 아침에도. 그래서 이제 전날 본인들이 이거 경기를 갖다가 국민의힘 후보 김은혜 후보가 당선됐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마어마하게 큰 오보란 말이에요. 그럼요. 과연 이런 오보들을 어떤 식으로 그 각 신문사가 인정을 하고 그걸 독자들한테 설명을 할지 네.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내일 아침자 조간신문 한번. 뭐 상식적이라면 바로 잡습니다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걸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또 이데일리인데요. 민주당 쇄신이면에 지지층마저 등 돌렸다. 여기도 또 빨간색이네요. 경기도. 빨갛고 네. 정말 민주당 쇄신 외면에 민주당이 어떤 쇄신을 외면했다는 건지 지금 박지원이 말하는 사과를 안 했다는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렇게 제목을 잡은 다음에 이제 마치 이제 민주당만의 문제를 일단 잡고 저는 이제 이데일리가 저게 종이신문으로 나온지 이번에 알았습니다. 종이신문을 이제 일부 만들어요. 일부 머니투데이도 그렇고 이데일리도 그렇고 저기는 이제 주요 기반이 이제 온라인 기반이긴 합니다만은 네. 저렇게 종이신문을 만들어야 광고 수주에 그렇군요. 약발이 좀 먹히거든요. 그래서 하고 그 다음 것이 이제 똑같이 이제 머니투데이인데 머니투데이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네. 종이신문이 일부 나오는 거였군요. 나옵니다. 네. 4년 만에 붉게 변한 민심 견제보다 안정택했다. 예. 요 지금 제가 제목들을 다 보여주는 거는 두 가지 지금 의도가 있습니다. 이제 뒷부분에 브리핑 시간에 가서 저 기사들에 담겨 있는 의도를 이제 한번 그 되짚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 거의 대동소이하게 나와 있는 헤드라인 제목들을 다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도 미리 지금 밝혀드립니다. 네, 계속 보겠습니다. 디지털 타임즈 여기도 4년 만에 뒤바뀐 지방 권력 국민의힘 압승이라는 제목이고요. 여기도 이재명 진땀승, 안철수 여유승. 네. 똑같죠. 네, 앞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아. 네. 저걸 한번 제가 보면 연합뉴스 기사의 제 1신을 한번 좀 볼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보통 그 기자들이 이제 연합뉴스의 기사들을 이제 참고로 해가지고 네. 제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일라이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연합뉴스에서 아마 저 제목으로 그 송고를 했을 가능성도 좀 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냥 거의 연합뉴스 기사를 이제 베끼면서 이제 그게 온라인으로 올라가서 클릭 수가 많이 나오면 또 다른 또 매체 기자들이 그대로 또 따라서 베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 근데 사실 가장 기자들이 궁금하게 이렇게 잘 봤던 지역이잖아요. 네, 그러면 네. 출구조사 때부터만 해도 이게 진담승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인지했을 텐데 바꾸지 않았다는 게 정말 되게 저것도 두 자리니까요. 저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의 경우는 출구조사에서는 한 8%. 네, 8% 정도. 나왔죠. 안철수는 뭐 한 20% 정도 득표율 격차니까 뭐 8% 20%라고 얘기한다면 이재명 진땀승 안철수 여유승 이런 정도 제목을 뽑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라고 오차 범위 이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승리를 했다 그러면 진땀승이라는 말에 어느 정도 좀 이제 수긍을 그러니까. 하겠는데 네. 오차 범위 밖에서의 어떤 승부를 그렇게 진땀승이라고 하는 건 너무 좀 의도가 담긴 것 같다라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마도 그 전날 그 지방선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이재명 사실은 안철수인데 본인들이 그 소망했던 구도가 있죠. 네, 그렇죠. 구도. 네, 그런데 그 소망했던 구도를 스스로 이렇게 좀 애써 그걸 깨뜨리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저 제목에 너무 티가 나죠. 근데 반영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네. 네, 국민의힘 TK에서 전국으로 민주당 호남 제주로 고립. 네. 네. 민주당이 호남 제주로 고립되진 않았죠. 경기도가 이겼기 때문에. 저것도 물론 이제 그러니까 오보인데 네. 뭐 결과적으로 오보지만 사실은 그 이제
헤드라인 제목이 이제 그렇게 뽑고 싶어서 저희 경향신문 기사입니다. 하필 또. 근데 우리 경향신문 기자님. 네. 제가 지금 오늘 집에 들어가지 못해서 신문을 못 봤는데. 네, 그러니까 헤드라인을 그렇게 뭐 좀 뭔가 그 크게 이제 그 흐름을 잡고 싶어서 뭐 이해가 돼요. 근데 안에 속지의 심층적 분석까지도 이렇게 국민의힘은 TK에서 전국이 되고 민주당은 뭐 이제 제주 호남만 이렇게 고립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경기도가 출구조사도 0.6% 차이밖에 안 나고 뭐 새벽에 그래도 한 뭐 3만 표 정도 차이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텐데 네. 왜 저렇게 무모하게 기사를 썼을까 경향신문에서는. 근데 그 경향신문은 근데 일면 기사가 다른 기사하고 달리 제가 의미 있게 봤던 거는 이제 네. 일면 사이드에 그 역대 그 전국 단위 선거에서 두 번째로 네. 그 낮은 네, 투표율을 보인 선거라고 하는 게 이제 제목으로 뽑혔어요. 네. 그래서 경향신문이 나름대로 그래도 네. 다른 언론하고 달리 굉장히 낮은 투표율에 주목을 했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쪽에 해설 기사를 보니까 네. 그 낮은 투표율에 대한 해설 부분들이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번 선거는 지난 대선 때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투표장으로 간 반면에 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던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들은 한 20% 이상의 발길을 돌린 거거든요. 네. 안 간 거라면 그것이 이번 그 선거의 승패를 가렸던 것이고 그렇다고 얘기한다면 이것을 마치 민심이 대선 때 윤석열, 이재명이 거의 50대 50이잖아요. 0.7% 차니까 네. 팽팽히 맞섰던 민심이 압도적으로 윤석열을 지지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렇게 분석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윤석열 지지자는 그래도 이제 자신들의 지지도를 계속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민주당지는 왜 등을 돌렸을까?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런 부분들에 좀 주목하는 해설 기사를 쓰는 것이 사실은 이 선거에 사실은 객관적인 사안에 가장 잘 부합하는. 안타깝네요. 경향신문도. 네. 그 다음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의 이제 분석인데, 네. 뭐 여당에겐 국정 주도권을 주고 야당에게는 이제 검찰 선진화법이 이제 발목을 잡았기 때문에 회초리를 때린 것이다. 야, 저건 뭐 이제 지극히 조선일보다운 해석이에요. 여기에 이제 이 검찰 개혁 법안을 또 갖다 붙일 줄은 몰랐습니다. 네. 이걸 여기다 왜 갖다 붙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 저희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제 민주당의 수박 개 의원들이 조중동에 굉장히 이렇게 이제 몰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저희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저 기사가 나간 다음에 아침에 민주당의 정말 수박 개 의원들이 다 이 검찰 검수 완박 때문에 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그 의원들이 정말 딱 인증 우리가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겠지 할 만한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뭐 윤영찬 뭐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이 문제를 그렇게 김종민, 윤영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야 정말 조선일보를 보고서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는구나. 네.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네, 참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효과 민주 내홍. 네. 네. 뭐 비슷한 얘기죠. 네. 뭐 민주당은 지금 뭐 굉장히 지금 막 이렇게 죄송해요, 이게 계속 네. 안 돼가지고. 네.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민심은 다 여로 쏠렸다고 네. 했지만 뭐 계속 누차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게 윤에 대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이번 승리를 한 게 아닌데 모든 언론들은 다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 분석 기사, 그러니까 헤드라인은 다 윤석열 그 국민의힘이 다 이겼다. 그리고 이제 분석에 대한 거는 이건 다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다. 네. 라는 게 이제 아주 다 대동소이합니다. 계속 가볼게요. 네. 요건 좀 특이해서 동아일보 기사인데 뭐 비슷한 내용이지만 뜬금없이 이제 이준석에 대한 소환을 한 게 조금 특이해서 요것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네. 이현승 이끈 이준석 당 운영 주도권을 쥘까? 동아일보가 왜 뭐 이준석은 지금 본인의 성비위에 대한 당 윤리위에서의 문제가 있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은 거고 그건에 대한 심판 자체를 좀 뒤로 미뤘을 뿐이잖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지금 나온 거는 이준석을 좀 구제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요? 근데 이준석은 본인의 얘기대로 좀 떠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구를 떠나겠다고 했죠. 그럼 네. 뭐 본인의 얘기대로
저희가 볼 때는 뭐 강영석하고 지금 문제도 있고 해서 본인이 아마 떠나게 됐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근데 약간 좀 보면은 그 이제 이 경정권의 그 탄생 과정에서 보면 조선하고 이제 중앙은 그 경하고 굉장히 강한 이제 친화력들을 네. 이제 보였던 반면에 동아일보는 약간 좀 소외된 듯한 느낌들을 좀 읽혀요? 가져보게 돼요. 특히 이제 경희 서울중앙지검장이 있을 때 언론사 사주들하고 만난 건 이제 조선일보하고 중앙일보하고 네. 만났고, 그러네. 네, 동아일보 사주하고는 만나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동아일보는 이제 살짝 그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 주자였던 그 이낙연이 이제 동아일보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동아일보는 이제 이낙연이 사실 대통령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이런 생각들을 가졌을 수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뭐 경 입장에서도 동아일보는 확실하게 100% 내 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을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아일보는 조선하고 중앙하고는 약간 온도차를 보여요. 경 정권에 대해서. 네네네. 네, 그래서 약간 뒤로 은근히 매기는 그런 칼럼들도 한두 번씩 보이고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당을 지금 윤석열 혼자서 독주하는 것보다는 좀 이준석이 네. 그 역할을 좀 키워서 비중을 좀 키워서 윤석열에 대한 이제 독선 독주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좀 제동을 좀 걸고 싶은 이제 그런 동아일보의 좀 바램이죠. 기사에 좀 그러니까 당 묻어있는 운영 게 주도권을 줄까라고 했지만 네. 좀 줘라. 네, 뭐 이렇게 네. 이준석 좀 봐줘. 약간 이런 의미가 조금 네. 담겨 있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 비슷한 거 그 다음 거로 넘어가시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오세훈을 드디어 이제 칭송하기 시작하는 대놓고 오세훈을 또 칭송하기 시작하는 기사들이 나서 이것도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사선시장 날개단 오세훈 차기 대선 주자 입지 다져. 네. 저는 이제 이걸 입지를 언제 다졌나요? 글쎄요, 뭐 그 언제 다지셨죠? 두 가지가 저는 일단 떠오르는데 한겨레 기사입니다. 한겨레. 이건 한겨레 네, 기사입니다. 한겨레가 왜 이런 기사를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요 기사를 보고 두 가지가 떠올랐어요. 저기 첫 번째로는 한동훈이 저걸 보고서 캐비넷 속에서 아마 이제 오세훈 파일을 아마 이제 좀 찾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 오늘도 이제 강진구 기자가 또 뭐 오세훈 관련해서 또 열심히 또 그 어제 밤을 꿀딱 새고도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네, 대선 주자 입지를 다시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뭐 한겨레 기자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미리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이렇게 기사회생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전광훈 집회 나오면서 뭔가 발판을 삼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런 게 참 씁쓸한 점인 것 같아요. 이런 분 다시 이제 서울시장으로 이렇게 해서 뭔가 서울시장 가장 지근거리에서 오세훈과 대화한 분이 권지영 기자님 아닙니까? 아니 제가 예전에는 네. 예전에도 사실은 잘 이렇게 마이크를 막 하는 걸 잘 네.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때는 저를 기억은 못 하실 텐데 그때 옆에서 이렇게 비서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냥 저를 보면 또 그러시면 안 돼요. 맨날 이랬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인터뷰를 잘 해주셨죠. 왜냐하면 제가 소속의 TBS였으니까 나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인 내용을 쓸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을 테니까 굉장히 온화한 모습으로 이렇게 형식적인 답변을 항상 해주고 가셨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정말 제가 카메라에 못 담아서 근데 정말 불쾌하셨어요. 네. 저도 뭐 사실은 이번에 그 D-1 서울 강북 지역에서 이제 유세할 때 제가 기습 인터뷰를 시도를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기습 인터뷰를 첫 번째 공정한 서울을 만들겠다, 청년들을 위해 공정한 서울 만들겠다는 공약 여전히 유효합니까? 네.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안색이 확 변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유세장이니까 표정 관리 막 하시죠. 그게 느끼죠. 아니요, 저 때는 제가 물어보니까 표정 관리 못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그 두 번째 이제 시장통 돌아다닐 때 제가 재차 가서 부인의 갑질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그게 사실은 이게 유감스럽게도 녹음이 안 됐던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방송 갑질에 대해서 방송 갑질이요? 방송 갑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머나. 이러고 야지를 하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세훈의 그 소갈머니 가 이제 그대로 사실은 이제 보여줬던 에피소드인데 언론관을 너무 본인이 드러내세요. 네. 근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정치인들 보면 큰 범종과 같은 느낌이 있어요. 한번 쫙 두들겨 보면 그 울림이 있잖아요. 네. 예, 그 제가 보기엔 그냥 오세훈 후보를 제가 직접 만나서 저는 처음 가까이서 이렇게 두들겨 본 건데 이 범종의 울림 소리가 아니고 그냥 그 양은 냄비. 양은 냄비. 예,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언론은 항상 나의 좋은 면, 나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만 이렇게 예쁜 모습만 보여줘야지 니네가 감히 어떻게 나한테 그렇죠. 이런 게 되게 느껴지는 거고 예전에 TBS 때 얘기를 좀 제가 해보려면 되게 그 시정 취재 정말 홍보 취재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제가 서울시 공무원들보다 서울시 그 시정을 진짜 많이 꿰고 있었어요. 제가 각 부서들마다 돌아다니면서 막 알려줬다니까요. 여기 지금 이거 하고 계시던데 이 내용도 있던데 막 이렇게 알려드리고 예. 한 번은 그 왜 우리가 동계올림픽 유치하느라고 되게 많이 애썼었잖아요. 네, 평창하고 네, 그쵸, 평창. 무안하고 네. 경쟁하고 막 그랬죠. 근데 갑자기 뭐 정말 밤 시간에 리포팅을 현장 중계를 나가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서 저는 거기 이제 시민들이 서울광장에서 막 응원도 하시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냥 시민들을 인터뷰해서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 테니까 그 내용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듣고 그 내용을 담아서 리포트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굳이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동계올림픽 유치가 중요한 거지.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랬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좀 피해갈 수 있었던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참 생각해보면 이번에 언론관에 대해서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드러난 거죠. 알고 보니 오세훈이랑 인연이 되게 깊으셨군요. 저는 깊습니다. 네. 본인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깊습니다. 근데 막 오세훈 후보가 이제 대권 가도를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한다면 우선적으로 제가 이번에 취재를 했습니다만은 예, 부인하고 그 딸 있잖아요. 네. 이 문제 잘 정리하지 않으면 예, 오세훈 후보가 그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해서 내뱉었던 무수한 그 저주의 말들이 네. 그대로 부메랑처럼 본인에게 돌아갈 겁니다. 예. 네. 예. 저는 뭐 충고를 해주시는군요. 역시 강 기자님은 아니, 좋은 그리고 소리. 기자회견 같은 거 할 때 저는 참 사실 그 되게 그런 기자회견에서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데 네. 질문을 하면 되게 동문서답하거나 아니면 사실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답변으로 피해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기자회견에 기자가 한 번 질문하고 또 꼬리 질문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뭔가 좀 하늘에서 천둥이라도 쳤으면 좋겠다. 제가 만약에 가짜 뉴스를 유포하거나 거짓 답변하면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네, 참 오세훈 서울시장은 참 잘 피해가세요. 네. 예, 가보겠습니다. 검수한박 밀어붙인 거야의 오만 민심이 심판했다라는. 중앙일보 기사인데 역시 아까 그러니까 조중동의 프레이밍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패배에 대한 원인, 그러니까 그 헤드라인에서는 이제 압승을 했다, 여당이. 그리고 이제 그 세부적인 어떤 내용에 들어간 그 분석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그렇게 그 심판을 받은 이유는 검찰 개혁 법안 때문이다. 요 두 가지가 다 정말 한 명의 편집국장이 다 지시를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다 똑같이 찍어냈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간 관계로 네.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네, 국민통합행보 한미정상회담 추경 요구. 네. 네, 그리고 사실 2대1이라는 저는 매체에 대해서 정확히 잘 모르는데, 네. 그러니까 다른 어떤 조중동과는 조금 달라요. 약간 다른데, 네. 문제는 좀 분석 능력은 조금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우리가 뭘 퍼준 것 많아도 뭘 받아왔는지에 대한 게 거의 없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묶어놓고 저거는 제가 볼 윤정부 때는 뭐 국정용 그냥- 탄탄대로. 네, 그냥 당보 수준이죠. 네. 당보. 예. 그러니까 사실상 중앙일보 같은 데서도 정확히 어떤 것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얻어온지 좀 애매하다라는 취지로 그런 걸 좀 우려 섞인 게 조금씩 가뭄에 콩나물 나오는데, 와, 2대1은 이번 이제 윤 정부 국정 운영의 탄탄대로가 한미 정상회담과 추경 효과. 추경도 사실은 그게 민주당에서 이제 그렇게 더 나서 갖고서 하지 않았으면 이번에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통합행보로 언제 뭘 하시는 거죠?
국민통합행보는 좀 엎어컷세로 모르겠습니다. 이건 정말 어떤 의도인지. 이데일리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 가서 낙지 흔들고 그러죠. 이 스타벅스에서 주로 이제 볼 수 있는 전국의 스타벅스에 이제 배포가 되는 신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있죠. 않습니까? 예, 정모 씨. 네, 네. 그리고 이제 열경. 이데일리는 그 예전에 그 메트로나 뭐 포커스 이런 지하철 무가지 무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데일리 이브닝이라고 하는 무가지를 인수하면서 이데일리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벅스를 이제 다 뿌려지는 스타벅스에 뿌려지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 중요하죠, 이들에게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 것도 그 이데일리의 사실 컬럼인데, 네. 예, 이건 또 이제 민주당에 대한 어떤 그 페인을 내놓은 게 지도부 내홍과 명분 없는, 그러니까 뭐 송영길, 이재명의 출마가 굉장히 이제 명분이 없었다라고 이제 또 지적을 한 게, 저는 뭐 지금 이제 말씀을 듣고 조금 이해가 됐는데 이 신문은 좀 굉장히 네. 기관지에 가까운 내용들이었구나라는 이제 좀 이해가 됐습니다. 네. 계속 가보면 샤이 진보 없고 앵그리 진보만 거세지는 86세대 용퇴료. 아주경제가 장영진 기자 있던 그것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거세지는 86 용태론, 네, 앵그리 진보 왜 이런 기사가 나왔는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네, 저 뭐 아주경제 편집진이나 아니면 뭐 기사를 쓴 기자의 개인적인 바람인 거죠. 네. 86세대 용태론이 거세져라. 거세져라. 네. 바람을 잠긴 건가요? 네, 바람이 그렇군요. 네. 네, 여기까지 보고 열린 공간 브리핑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브리핑의 내용은 아까 이제 뭐 저희 이제 지금 현재 썸네일에 해당되는 약간 미디어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이제 사실을 전달하는 것에도 주력을 해야 되는데 네. 직접 관여를 했죠. 선거에 어떻게 관여를 했냐면 선거 전에는 엉터리 여론조사 기관과 이제 미디어가 같이 이제 시너지를 이루면서 계속 잘못된 정보들을 뿌리는 데 주력을 했고 선거가 끝나고 나니 이제는 이제 이재명 의원이라고 해야겠죠.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을 외치고 있는 언론들의 이제 행태에 대해서 한번 고발을 해보겠습니다. 네. 뉴데일리 여론조사 인천 시민들 이재명 출마 반대 50.8%라는 제목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작부터 이재명 이제 뭐 출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니까는 가장 먼저 나서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인천 시민들은 출마를 반대했다. 언제 기사 거예요? 이게 5월 13일입니다. 네. 13, 14 조사 기간이 5월 13일과 14일. 그래서 뭐 이재명 출마를 반대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크게 다루었던 적이 있죠. 네.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맞는지 틀리는지 뭐 확인할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계속 볼게요. 네. 여론조사 못 믿겠다는 민주당 전문가는 문제 없어. 네. 네. 이게 조선일보의 이제 기사인데 26일 나왔던 내용을 인용해서 쓴 거예요. 빨간 부분을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론조사 전문 김봉신 조원시 AI 대표는 26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통해 여론조사 기관 STI가 지난 19일부터 20일 계양구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이 후보 지지율이 45.8%, 윤 후보는 49.5%로 집계됐다며 응답. 네. 이게 사실은 지금 이번에 뭐 결과는 두 자릿수로 이재명 후보가 이겼다는 게 이제 결과로 나왔고 출구조사에서도 이제 한 8%대로 이기는 걸로 나왔죠. 그런데 이 조사는 지금 거의 26일이면은 마지막 거의 공표 시점이잖아요. 네. 근데 마지막 공표 시점에도 윤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뭐 민주당 내에서도 뭔가 이제 자체적으로 조사한 거랑 너무 좀 차이가 나니까는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전문가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놓는 모든 정보들은 다 맞는 것이다. 라는 이제 조선일보의 주장인 거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이제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재명이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좀 그래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들의 뭐 이렇게 접촉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여론조사 기관들이 표집할 때 좀 보수 진영의 분들만 많이 응답을 해서 되게 애를 먹었다 이런 얘기를 저도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문제 없다라고 전문가는 문제 없다. 어떤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하셨을지도 네. 궁금하네요. 네, 가보겠습니다. 계양구 을 재보궐 여론조사 지지도. 요것도 마지막 거의 그러니까요. 공표 기간 거의 마지막으로 한 건데 굉장히 박빙으로 나오죠. 한국 갤럽이나요? 네, 갤럽인데 예. 너무 저 놀래갖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여론조사가 나오면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그 선거 운동할 때 뭔가 되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대통령 후보였고요. 네. 대통령 후보였고 그것도 0.73%라는 박빙으로 이제 석패를 한 그 후보자가 한 지역구에 나와서 그렇게 사실 뭐 윤영선이라는 분이 그렇게 많이 알려진 정치인도 아니고 저분이 뭐 의사 출신이고. 의사 네. 출신이고 딱히 어떤 정치인으로서의 레퍼런스가 없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 이렇게 야 지난 대선에 불과 석 달 전에 나와서 그렇게 뭐 1,600만 명의 지지를 받은 그 후보자가 이렇게 밀려 정말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라는 느낌을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지난번 대선에서도 사실은 그 이 갤럽에서 한 8% 표차를 난다고 예측을 했던 거 6에서 8% 정도 그랬죠. 기억에 있는데 네. 지금 한국갤럽은 계속해서 대선에 이어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그 득표율에 대해서 거의 뭐 오차 범위 밖을 벗어나는 그러니까요. 예측을 한 거죠. 좀 실패를 한 건데 이것이 과연 한국갤럽의 조사 기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뭔가 의도가 된 것인지 자꾸 이렇게 실패가 거듭되면 한국갤럽이라고 하는 기관의 공신력에 비춰봤을 때 이게 단순한 그냥 그 실수로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조사 실패로 봐야 되는 건지 의도가 들어간 건지 그렇죠. 좀 뭐 의문이 듭니다. 그러니까 뭔가 표집이 어렵고 하면은 그런 것도 좀 밝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기사도 못 본 것 같고 여론조사 기관에서 뭐 그런 걸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심지어 조선일보는 문제가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계속 볼게요. 뒤집힌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윤형선 선거 전략은 심지어 뒤집혔다. 물론 뭐 이것도 이제 아까 그 조선일보에서 인용된 매체이긴 한데, 뭐 윤 후보가 49.5%고 이재명 후보는 45.8%다. 뭐 오차 범위 내이긴 하지만 어떻게 저런 결과가 나왔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이제 그러니까 유독 조선일보에 저런 결과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근데 오차 범위 내일 때는 이런 뭐 뒤집혔다라는 뭐 이런 표현 좀 조심해야 안 되는 돼요, 거 안 돼요. 아닌가요? 예. 아예 안 될 의도로 돼 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아마. 조선일보인데. 선관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저 오차 범위 내에는 누가 이기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 못하는 거로 그러니까요. 이제 예, 부탁을 그거 하고 굉장히 나온 거죠. 좀 주의해서 써야 네. 되는데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시더라고요. 계속 볼게요. 이번에는 이제 네. 경기도지사. 네. 김은혜 47.4%, 김동연 40.2%. 이게 여론조사 공정이군요. 네, 공정이요. 굉장히 유명한 네, 곳이에요. 아주 공정하지 않다고 소문난 여론조사 기관인데. 여기는 네. 개신교 쪽에서 굉장히 그 구구 개신교의 어떤 입맛에 맞는 네. 그런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네. 저게 5월 23일이면요. 거의 이제 저것도 그 여론조사 공표 막바지에 이제 조사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사실은 그렇게 뭐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하면 7%씩이나 차이가 나면 야 이것도 끝났네 라고 사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강용석이 무려 7.4% 얻는 걸로 나왔네요, 저기에. 1%도 안 나왔는데 제가 너무 황당해서 네. 여론조사가 왜 이렇게 안 맞는 걸까요? 정말 근데. 못 맞추는 건지, 뭐, 안 맞추는 건지, 아니면 뭐,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여론조사 공정은 이렇게 신뢰하진 않는데 저희가 강용석 씨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건 여론조사 공정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생각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그러게요. 뭐 유일하게 득을 본 거는 강형석이 아마 저 조사를 보고 정말 완주를 해야겠다 아니면 신당도 만들겠다 뭐 그런 또 결심을 하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여론조사 공정이 의도했던 결과와 다른. 네,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나비 효과가 이상하게 지금 간 거죠.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표집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좀 그런 본인들의 어떤 성향과 굉장히 비슷한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요거는 그래프를 가져오셨네요. 네. 경기지사 후보 지지율. 네.
저것도 갤럽이에요. 무역 갤럽이네요. 네, 저것도 갤럽이고 저것도 막바지예요. 이제 네. 그 마지막 조사예요, 저게. 아하. 근데 저렇게 나왔어요. 네. 근데 이렇게 나온 것도 나온 건데 그래프를요. 네. 이게 38.1인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네. 저 그래프부터 시작해서 저런 결과가 나온 것도 특이한데 저 그래프를 저렇게 보면 정말 뭐 이미 이제 대세는 끝났다. 네. 네. 중앙일보인데. 그러네요. 네. 네, 뭐 이제 계속 비슷한 맥락이죠. 네. 뭐 옆에 네. 보면은 경기도지사, 뭐 인천시장 나오는데 사실 뭐 인천시장도 뭐 지긴 했지만 이 정도로 그렇게 크게 지지 그렇죠. 않았는데 이건 뭐 거의 뭐 12% 이상 차이가 나는 걸로 나왔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은 이번 그 선거의 그 민주당의 패배 원인은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의 상당수가 투표용에 가지를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런 이제 그 엉터리 여론조사 이미 그래서 내가 투표를 해도 이미 의미가 없고 이미 결과는 다 나온 거야. 그렇죠. 라고 하는 그걸로 이어지게 만든 거잖아요. 그게 제가 지금 딱 말씀드리고 싶었던 취지를 강 기자님이 정확히 네. 짚어주셨는데 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선거 자체의 열정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에서는 뭐 어떤 형태로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뭐 밭도 갈고 나가고 주변에 동료하고 뭐 등등 한다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뭐 좀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뭐 그 대선이 끝나고 좀 심신이 아직 지쳐 있는 거 그다음에 네. 이제 뭐 박지원으로 통칭되는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 뭐 이런 거 뭐 등등 때문에 조금 이제 지쳐 있고 뭐 막바지 이제 사실 이재명 그 후보자가 이제 인천에 출마를 하고 그러면서 좀 이제 이렇게 불붙기 시작했던 건데 근데 이런 조사 기관들을 보면은 야 뭐 경기지사도 이렇게 뭐 7, 8% 지고 인천시장은 뭐 14, 5% 지고 뭐 서울시장은 뭐 20% 지고 그렇게 보면은 아유 뭐 아주 적극적인 지지자에 나가겠지만 그냥 보편적 그냥 좀 약간 소극적 지지자들의 경우는 내가 굳이 뭐 나갈 필요 있겠어?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지방선거는 조금 관심도도 떨어지는 데다가 그렇기도 하고요. 정치 환멸도 있는 데다가 그러면 네. 아유 나는 한다고 뭐 바뀌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낮은 투표율이 나오도록 만든 거는 지금 전 그 여론조사 기관들과 그 다음에 언론들의 합작으로 이렇게 만든 것도 있다. 네. 라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미디어 비평을 통해서. 네. 그렇게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항상 우리 기울어진 운동장 그 언론 자체의 그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점만 지적해 왔는데 네. 이제 어느 순간서부터 이 언론과 그 여론조사 기관의 이 사실상 저는 뭐 공모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 기존 이제 레거시 미디어에서 이제 그 자신들이 원하는 구도 속으로 이제 편향 왜곡 보도를 하고 이것들이 이제 일정한 이제 여론의 이제 왜곡을 가져오죠. 그러면 그 이후에 사후에 여론조사 기관이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런 이제 왜곡된 여론들을 또 한 번 더 확대 증폭을 시키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여론조사 기관이 자꾸 그래서 여론을 이제 조사하는 게 아니고 여론을 조작한다. 만든다. 여론을 만든다. 예,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좀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언론의 불신은 이미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저 여론조사 기관 자체에 대한 좀 불신이 된다고 얘기한다면 상당히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이 이 선거 국면에 있어서 일정한 공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게 여론조사 기관 한국 갤럽 정도 되는 기관 네. 조사 결과마저 우리가 이제 불신을 하게 된다면은 좀 상당히 어쨌든 좀 심각한 우리 건전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민주당이 저는 이제 그 뭐 선거법에서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 기법이나 아니면 발표에 대한 부분들이 그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회사들에 대한 요건까지도 조금 더 좀 타이트하게 좀 더 보수적이고 타이트하게 그게 만들어져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갑자기 뭐 급조해서 만든 뭐 저희 뭐 박대영 기자가 잠입 취재도 해서 막 그렇게 지난번에 저희가 보도도 했습니다만 직원 한 명밖에 사실상 없는 데서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알 수 없는 표본들을 갖고서 뭐 여기에 있는 문항을 갖고 얼마든지 마사지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된 제대로 된 이제 여론조사인지 알 수가 이제 있고 거기다가 이제 조선일보 같은 이 거대 언론사조차도 뭐 여러 자신들이 직접 공표한 건 또 돈이 드니까 뭐 이상한 곳에서 만든 것들을 인용을 하는 건 또 그냥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걸 갖고서 이렇게 조정을 한다는 것도 좀 문제죠.
그런 것도. 그래서 네. 좀 관련 법안들도 한번 좀 손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여론조사를 할 때 저기 중앙일보 의뢰 그러면 중앙일보에서 돈을 내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중앙일보에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중앙일보의 입맛에 맞는 질문지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돼서 저희 민주 시민들이 이제 투표를 많이 안 한 결과가 이번 주 6일 지방선거에서 드러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오면 싫은 거죠. 뉴스도 보기 싫은데 내가 뭐 여론조사까지 하고 있어. 근데 이제 질문을 뭐 보수 쪽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한다거나 그러면 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여론조사는 돈을 받았으면 정말 과학적이고 뭐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오픈하던가 또 여론조사가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여론조사를 하는 어떤 평균은 좀 비슷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 오른쪽 보시면 갤럽은 37.4. 너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아, 그쵸. 네네네. 저거는 중앙일보가 아마 돈을 안 줬나 저렇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여론조사 회사를 운영하는 이제 뭐 밝힐 수는 없지만 그 회사가 어딘지 이렇게 좀 제보를 좀 받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심번호라는 거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이게 일반 그냥 RDD 방식이 아주 적중률이 많이 떨어지는데 안심번호의 경우는 사실은 좀 이제 그 사람이 어디에 살고 연령대 나이대가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표본이 나와서 근데 그 안심번호는 결국은 이제 통신사에서 돈 주고 사오는 거라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네.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사들은 그 안심번호를 이미 갖고 있대요. 어떤 경로로 통신사에서 그걸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 예를 들면은 언론사가 돈을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심 기자님처럼 이제 주고서 의뢰를 해야 되는데 네. 안심번호를 그냥 제공을 하고 이 회사가 기관들이 그러니까 그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어떤 조사가 나오는 식의 어떤 딜도 있다라는 제보를 제가 최근에 좀 받은 바가 있습니다. 네. 이건 뭐 이제 한번 나중에 좀 따로 제가 그래서 사실은 이게 특히 경선 때 뭐 그런 부분은 이제 민주당은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경선 과정에서 그렇게 자신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위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제보를 제가 받았고 이번에 결과를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민주당 저 지방 선거 그러니까 뭐 광역 말고 이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결과를 보고서 야, 그 얘기가 정말 정확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왜냐면 안심번호 등록하고 신고도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건 한번 저희가 팩트 체크를 해보고 나서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이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고 영세한 곳들도 많고 그러니까 정말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갤럽 정도면 네. 좀 정확하게 나왔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많이 속상하네요. 네. 이재명 책임론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셨는데 진짜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까지는 네. 방금까지는 이제 선거 전에 계속 이렇게 뭐 선거를 포기하게 만드는 이제 투표율을 낮게 만드는 쪽의 여론의 어떤 움직임이었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 선거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 모든 언론들이 다 합심해서 나오는 네. 어떤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재명 책임론입니다. 네. 이재명 책임론. 이재명을 살리자고 당이 죽었다라고 터져 나오는 책임론인데 놀랍게도 그 책임론에 나오는 원소스에 해당되는 게 민주당의 이제 저희가 수박이라고 불리우는 의원들. 네. 네. 김원욱, 조홍천, 홍영표. 홍영표.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뭐 이낙연도 있고 김용민도 있고 김용민이 아니고 저기 전해철. 예. 갑자기 이름이 김종민. 김종민. 예, 김종민도 있고. 김용민 의원은 아닙니다. 예, 예. 네, 정말 김용민 좋은 의원은 제가 분이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좋은 네, 분이세요.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네, 제가 윤영찬도 있고. 예, 윤영찬, 김종민, 그다음에 뭐 홍영표, 뭐 박용진, 강병원. 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번갈아 가면서 지금 다 그렇게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고 그것들이 이제 언론들과 같이 합세해서 지금 이재명한테 모든 책임을 떠맡고 가는 어떤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뭐 그런 요런 내용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만평으로 나왔습니다. 저게 무려 한겨레의 한겨레 만평입니다. 만평입니까? 네. 한겨레의 만평인데 정말 끔찍한 만평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만평인 줄 알았습니다. 한겨레의 만평입니다. 아. 네, 한겨레의 만평. 여기 보면 뭐 팬덤룸. 근데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저 의원은 뭐 이제 글쎄요, 뭐 졌지만 잘 싸웠다라는 어떤 뭐 맥락의 이제 말씀을 하신 네. 분인지 아니면 뭐
이재명을 저렇게 표현한 건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저 그림만 갖고 봤을 때는. 네. 진짜 그림을 좀 잘 그리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니요, 근데 이 벽에 써놓은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20년 집권 뭐 저게 사실은 뭐 이해찬 전 대표가 얘기했던 거고 뭐 그러면서 뭐 위성정당 한 것은 더불어 뭐 이제 시민당 얘기를 하면서 이거 비꼬는 거고요. 뭐 어용 지식인 피해 호소인, 어용 지식인은 아마 뭐 그 유시민을 비판하기 위한 거고요. 네. 피해 호소인은 지금 뭐 그 박원순 시장 관련돼서 그걸 또 이제 그 이야기한 것으로 지금 또 뭔가 비꼬는 거고요. 네. 뭐 우리만 정의, 한일전, 짤짤이. 아, 저 최강욱 의원을 겨냥한 네, 거네요. 짤짤이. 이건 뭐 이제 그냥 이제 최강호를 겨냥한. 그래서 예. 위장 탈당. 네, 위장 탈당. 저 민영배. 네, 민영배를 예. 와, 전 저걸 뭐 조국의 시간 옆에 해놨고요. 네. 예, 그 저걸 보면서 제가 뭐 밑에 뭐 기레기, 뭐 입진보, 네. 케미, 예, 그러면서 이제 그냥 어쨌든 이 한겨레의 정체성이 저는 여기 만약에 허재영 기자가 있었으면 어떤 반응이었을지 좀 궁금하긴 한데. 저거는 이제 그 조중동의 이제 프레임에 완전히 그 갇혀버린 한겨레의 그 현재의 모습들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저는 그 만평이라고 봐요. 네. 아 근데 정말 이 만평이 한겨레에서 나왔다니까 너무 충격적이네요. 가장 끔찍한 만평이었어요. 저희 박재동 화백님이 좀 속상하시겠네요. 박재동 화백이 보면 거의 뭐 정말 뒷목 잡고 정말 네, 머리 아플 수준이죠 지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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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친구 이재명 상처뿐인 글 이원호 문자 폭탄 쇄도 기꺼이 수박되겠다 하면서 수박 사진을. 오늘 새벽에 이제 이원우 의원이 굉장히 폭주를 했습니다. 네. 폭주를 하면서 이제 뭐 이 책임론에 대한 것에 포문을 열었습니다. 가장 먼저.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뭐 많은 사람들이 비판이 쇄도했겠죠. 그랬더니 나는 기꺼이 수박이 되겠다고 하면서 뭐 여름철 수박이 얼마나 시원하냐. 나는 기꺼이 수박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SNS에 계속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낼름 동아일보가 받아서 뭐 이렇게 이제 그 기사화 시킨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그 책임론에 대한 것들을 계속 군부를 떼고 있고 또 여기에 또 이제 뭐 수박에 대한 비판을 하는 이제 열성 당원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뭐 일타 쌍피에 굉장히 악의적인 프레임을 가져가는 용도로 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살려놓으신 분들한테 이렇게 공격하는 건 너무 네. 아닌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 이재명한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이 이원욱 의원에 대해서 제가 그 지적하고 싶은 거는 저분이 전략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지금 민주당 공천의 상당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분인데 네. 어떻게 저렇게 그 유체이탈 화법이라 그러죠, 저는. 그걸. 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지금 그 헌신해서 이 정도의 성과를 특히나 뭐 이제 지금 뭐 선거에 대한 전반적 관심도와 경기도 승리에 크게 기여한 이재명 후보한테 저렇게 책임을 미뤘는지 놀랍다. 저건 경기 아마 선거가 나오기 전에 그 올린 글일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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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도 저렇게 반응을 보이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수박의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고요. 아니요, 개념을 정확히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 원문을 보면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면서 비꼬는 겁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 원문 보면 수박으로 분류된 것에 대해서 진정 고맙다 네. 이렇게 했고요. 비꼬는 겁니다. 수박은 여름철에 가장 선호하는 과일이다. 민주당은 무더위의 여름철보다 훨씬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다. 네. 라고 얘기했고 당을 위해서 목소리 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저런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지금 그 수박계 의원들의 생각은요. 자신들을 비판하는 어떤 그런 뭐 권리당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트플라이들 자신들을 띄워주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정한 문파이고 권리당원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갖고 그 비판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분들은. 네. 그래서 그냥 뭐 수박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뭐 안 좋은 이미지인지 알고 있는데 그래 나 수박이야 뭐 하면서 그냥 정치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쓴소리를 듣는 것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복합 페이스를 그렇습니다.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어떤 덕목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이건 뭐 대놓고 싸우자는 거죠.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 기사인지 는 모르겠는데 이제 이재명 그 책임론을 이제 그 소개하는 기사에 보니까 그 박용진 의원의 그 글도 소개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박용진을 이제 그 호칭하면서 민주당 내의 쓴소리, 박용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 내의 쓴소리가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 그 조중동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분인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중동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을 미스터 쓴소리라고 네. 얘기를 하고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그
어떤 정치인들이 자신의 그 인지도를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 민주당 내에서 열심히 조중동을 대변하는 일을 해주면 대변할 목소리를 내면 조중동에서 엄청나게 키워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박용진이 사실은 지난 대선 때 그 대선 후보가 됐던 가장 큰 1등 공신은 사실은 조중동이죠. 네, 띄워줬죠, 많이. 박용진이 뭐 얘기할 때마다 조중동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가려운 곳을 박용진이 긁어주고, 네. 그러니까 띄워주고, 그러니까 박용진이 굉장히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는데 딱 그게 민주당 내에서의 지지자들 뻔히 다 알죠. 다 알죠. 그러니까 그게 한 3%. 네. 네, 딱 그거예요. 거기에 갇히는 거예요. 그거 이상 안 늘어나요. 그러니까 박용진은 이제 자신의 정치적인 자산들을 그냥 조중동에다가 그냥 팔아먹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중앙일보를 보니까 박용진이 책임진다던 이재명 혁신 대상인지 주체인지 판단해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민들 다 알지 않습니까? 다 알죠. 예. 딱 조중동이 이제 원하는 네. 워딩들을 그렇게 이제 사실은 다 대신해 주는 거죠. 요즘은 뭐 저 정도면 사실 박용진 의원이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뭔가 조중동에서 사실 주문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그래서 아마 손혜원 전 의원이 아마 넌 뭐했니 이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맞아요. 네, 네. 이건 또 그런 것들이 다 그 이낙연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카톡방에서 또 네. 이렇게 또 다 이렇게 공유가 되면서 일명 뭐 이제 이스트 플라이 방, 네. 이스트 플라이 룸. 네. 네, 조선 비질 불분의 네. 이재명 책임론 한 명 살고 다 죽었다. 개항으로 도망가? 네. 뭐 사실은 뭐 이게 제가 뭐 그냥 뭐 제일 먼저 눈에 띈 거를 표시해서 그렇지. 다음 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아이고. 예, 그러니까 요 이재명 책임론이라고 하는 워딩으로 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는데 총 52페이지가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한 페이지에 보통 기사가 한 20여 개, 30여 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총 52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루 동안에 그러니까 정확히는 하루도 아니죠. 이제 오늘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까 제가 이걸 캡처한 시간이 이제 오후 한 서너 시쯤 되니까는 한 15시간 동안에 나온 이재명 책임론에 대한 기사가 수천 건이 나오거든요. 수천 건이.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안 쓰고 싶거든요. 네. 근데 계속 쓰고 싶으신가 봐요, 다른 분들. 그냥 뭐 그러게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다 받아 쓰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저게 저 중에서 뭔가 하나 이제 리딩 회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 명 살고 다 민주당 나머지 다 죽었다. 저 워딩이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네. 저게 인터넷에 올라가면 이제 굉장히 클릭수가 많이 이루어지면 이거 클릭수 많이 나오네. 우리도 빨리 베껴야 되겠다. 라고 조회수 하면서, 때문인가요? 네, 지금 이제 온라인 저널리즘의 가장 큰 문제점 그러니까. 중에 하나가 네. 기자들이 이제 깊이 사고하고 자신이 발로 뛰는 기사보다는 저런 식으로 이제 클릭수에 이제 목을 매게 되고 심지어는 지금 네이버에 올라온 초기 화면에 올라온 기사 중에 10건 중에 4건이 취재 없이 쓴 기사라고 있거든요. 네. 네. 일명 받아 쓰는 기사, 받아 쓰는 기사. 아유, 안타깝습니다. 네. 받아 쓰고 베껴 쓰고. 예. 예, 예. 베끼는 것도 좀 잘 베껴야 되는데 가끔 잘못 그렇습니다. 베껴. 네, 네. 네, 이거는 또 자, 지금 이걸 제가 왜 지금 이제 보여드리냐면 네. 민주당 경선, 전라도군요. 네, 네. 전라 남북도에 대한 어떤 공천이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결과예요. 예, 저걸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아까 뭐 이원욱은 본인이 전략 공천 위원장을 맡고 있었으면 상당히 어떤 공천에 관여를 했고, 특히나 호남 지역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낙연. 네, 뭐 사실상의 이제 정치적 기반 아닙니까? 네. 저기서의 굉장한 많은 이제 영향력을 행사했을 거라고 추정이 가능한데, 결과를 보면은 전북에서는 총 14개의 어떤 기초자치단체장 자리 중에 무소속이 3개가 나왔고요. 전남은 더 심각해요. 총 22개 중에 7석이나 이탈이 나온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총 10석이나 그러니까 10개의 어떤 자치단체장이 무소속에서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민주당 공천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면 이 선거에 대한 책임은 이재명이 저기 무슨 호남 지역 공천에 관여를 했겠어요? 나중에 본인이 지금 개항에 가서 그냥 발로 뛴 거밖에 없는데, 현재 당 지도부, 왜냐하면
공관위나 아니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어떤 뭐 그렇게 현역 시장을 가끔 자르기도 하고 뭐 단수 공천을 하기도 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와서 그 목포 시장도 지금 그렇게 잘라버리고 바뀌어서 결국은 무소속이 된 거잖아요. 네. 성비위로 잘랐는데 사실은 법원에서 무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성비위라고 잘라버린 게 이제 박지원이고요. 네, 박지원 뭐 스스로 판단을 했는지 아니면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 결과는 뭐 이제 그냥 원사이드하게 그 무소속 후보가 이기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안산의 경우도 사실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키는 국힘당 후보한테 밀린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인기 있는 현역 시장을 그 이쪽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날려버리고 그냥 새로운 사람을 앉혀갖고 석패를 하도록 만든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다 지금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공천을 주도한 사람들, 그다음에 당 지도부에 있는 거지 지금 같이 여기 뭐 개항을 해 나와서 선거를 주도한, 그리고 좀 경기도 승리에 주도한 어떤 뭐 이재명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왜 지금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더 그 속이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 깊은 뜻이 있었고 네, 가져오신 네, 이유가. 네, 다음은 대선 주자 연거푸 걷고 71년생 김은혜 첫 여성 광역단체장 새역사라는 기사. 예, 요건 좀 이제 오보. 네, 웃으면서 좀 이제 좀 즐겁게 웃으면서 좀 네. 마무리를 하려고 제가 이제 71년생 김은혜 첫 여성 광역단체장 새역사. 이 기사 지금 내려갔나요? 그러면? 제가 내려갔는지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진짜 기자 민망하셨을 것 기자나요? 같아요. 이발금. 예. 그리고 또 네. 꽃다발 들고 이제 저게 뭔가 기자의 얼굴인가요? 네, 이발금 기자. 기자예요. 네, 네, 아, 네. 참 해맑게 웃고 있네요. 밝네요, 표정이. 네. 역시 이제 밝아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저건 어떤 의미일까요? 꽃다발을 들고 경기도당을 나서는 이제 김은혜 후보. 저건 사실은 나와서 네. 자신의 이제 그 패배 선언을 한 시점인데, 누가 보면 네, 마치 이제 이렇게 당선된 것처럼 네. 보이는데 이거 매기는 건가요? 아니면은 글쎄요, 뭐 기자의 그 깊은 뜻을 제가 알 수가 없네요. 아 근데 아직도 안 내렸습니다. 네. 아, 아직 안 내려갔어요? 안 내렸습니다. 예, 그대로 있습니다. 뭐지? 무슨 자신감이죠? 네. 아, 네. 이 사진은 저희 그때 저희 취재했던 그 사진, 그 거기네요. 사진이요? 예. 수원에, 예, 수원에. 네. 예, 아직 안 내렸습니다. 네. 이거 참 이거 뭐 네. 이걸 웃어야 됩니까? 이거 뭐 어떻게? 이 정도면 사고 아닙니까? 네. 예. 큰 사고죠. 예. 네. 아직까지 안 내렸습니다. 와. 무슨 그렇군요. 생각으로 이걸 아직까지 안 내리고? 이게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3시 34분에 그러니까 이때 기사를 썼을까? 아니면 미리 써놓고 예약을 걸어놨을까? 이것도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궁금한데. 부분은 네. 6월 2일 날 3시 33분에 첫 선고를 했고요. 네. 또 5시 27분에 수정까지 아, 합니다. 수정했어요? 네, 네. 수정까지 합니다. 그러면 5시 27분에 수정했다고요? 네, 네, 그때쯤에 네. 계속 따라붙어서 32분부터 역전이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딱 그때인데 뭘 저거는 수정하셨을까요? 저 기자가 나름대로 네. 의도성이 김은혜 네. 후보에 대한 일종의 러브레터로 보여져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나 언니 이렇게 생각한 나의 마음 받아줘. 그래서 그러면서 그 힘들게 쓴 기사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아직도 내리고 있지 오보를 않은 것 계속 같아요. 그냥 유지하고 있는 YUJ하고 네. 있는. 아니 근데 네. 이제 데스크가 내려줘야 돼서 그런가? 데스크가 이제 워낙 많은 기사가 보니까 네. 사실은 어느 기사가 어디에 박혔는지 기억 못할 수 있거든요. 본인이 얘기를 그 본인이 당연히 저건 얘기하고 네. 본인이 그 데스크에 얘기해서 이거 좀 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이유는 뭔가 나의 기사를 읽을 단 한 명의 독자 김은혜 후보를 향한 이제 본인의 마음을 박제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저 같으면 살려주고 싶으면 그냥 강력단체장 새 역사 쓸 뻔했다 하면 되잖아요. 뻔했다. 예. 그럼 진실에 부합하죠. 그리고 내용 좀 넣고 하면 되잖아요. 네, 네, 네. 이거는 네. 네. 잠시 얼음이 됐어요, 제가. 네. 네. 김은혜, 김동연의 8,000표 졌는데 54,000표 가져간 강용석. 이건 정말 진짜 억울했나 봐요. 중앙일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 중앙일보에 특히 이 강용석에 대한 기사가 JTBC 중앙일보에 특히나 많이 나왔습니다. 유독 많이 났습니다. 유독. 네. 그러니까 뭐 이건 강용석 때문에 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중앙일보와 JTBC에서는 얘기하고 싶은데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그 내용에 좀 가까웠습니다. 그 내용들이.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든 생각이
불과 석 달 전 대선에서 심상정이 80만 표를 가져가는 바람에 우리는 한 30몇만 표, 한 40만 표 차이로 졌는데 심상정이 80만 표 가져가는 바람에 졌는데. 우리는 27만 27만 표. 27만 표. 27만 표 차이로 졌는데 심상정이 80만 표 가져갔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당해보니까 아픈가 보죠, 저쪽도. 네. 저런 기사는 보면 좀 즐거워요. 팝콘각이죠, 팝콘각. 뭐 이런 예, 정도 예, 기사는 좀 뭐 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맨 마지막에 이걸 집어넣는 게 좀 웃자고. 네. 웃자고. 웃자고 제가 이제. 사진이 이거, 굉장히 또 이렇게. 네. 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네. 강용석을 응원하게 될 줄 몰랐다. 네. 그래서 땡큐 강용석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긴 하던데. 근데 나름대로는 뭐 사실 그렇게 강용석은 자신의 존재감을 이제 사실은 이 강용석이 그 끝까지 단일화에 합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김은혜가 낙승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정말 강용석 입장에서는 정말 비참한 결과죠. 비참한 거죠. 네. 네. 0.1%는 못 넘겼거든요. 아까 이제 그렇게 공정에서는 7% 나온다고 했지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아까 그 덕분에 뭐 희한한 나비 효과긴 한데 가세현의 구독자가 3만이 빠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 91만 명 정도 되던 가세현의 구독자가 지금 88만이 됐고요. 그렇죠. 열린 공감이 이제 사실 처음으로 그래서 가세현의 구독자 수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네, 이제. 우리가 이제 89만 1천 네. 명이죠. 네. 네. 거기는 이제 88만 4천 명. 그래서 뭐 처음으로 앞서는 결과가 나왔다. 뭐 이걸 이제 언급을 하나 하고 싶고 여기 제가 이제 PPT에 넣지는 않았는데 선거법으로 지금 이제 그 입건이 됐어요. 네. 오늘 누가요? 이재명, 김동연 다요. 이제 이재명, 김동연 다 들어가고 뭐 여기 뭐 물론 안철수도 넣고 경남 이제 도지사 된 사람도 뭐 제가 이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 넣었는데 이게 이제 그냥 의례적인 어떤 선거 기간 중에 어떤 그 뭐 고소 고발에 대한 움직임인가요? 아니면 뭔가 의도를 갖고 움직이는 건가요? 아니 입건 자체는 예를 들어 누군가 고소 고발을 하게 되면 입건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아, 이거는 무조건 자동으로 하는 그렇죠. 겁니까? 네, 고소 고발하게 되면 사건 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거고 그러면 입건이 되는 거예요. 네. 뭐 입건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는데 네. 다만 이제 그 검찰의 이제 그 공안부 요즘 공공형사부라 그러죠. 공공형사부가 이제 전국에 이게 쭉 고소고발되면 이제 저울에 달죠. 네, 그래서 이제 대충 한 몇 건 정도 여당의 몇 건, 야당의 몇 건 이렇게 숫자를 맞추죠.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김동연 후보가 다 이제 그 안에 올라가 있다고 얘기한다면 검찰, 뭐 공공형사부가 결국은 뭐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서 그 숫자 또 여야 간에 또 안배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뭐 지금 현재 검찰이 뭐 자체적으로 그런 판단을 할 거라고 우리 기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죠. 그렇죠. 네. 다른 사람도 아닌 한동훈이 지금 지휘하고 네. 있는 검찰인데. 그리고 그 김건희 씨가 7시간 녹취록에서 얘기했듯이 굳이 우리가 지시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알아서 검찰이 이제 걱정은 되죠. 네, 그러니까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뭐 현 시점에서의 각종 그 검찰의 선거법 관련한 뭐 입건된다면 이제 얼만큼 뭐 수사를 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이슈는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대선 과정에서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죄 평화남부가 고발했는데 네. 반감 무소식입니다. 그것도 좀 빨리 해주십시오. 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그래도 좀 정리하는 멘트 한마디씩 해주시고 또 우리가 여기서 멈출 순 없잖아요. 계속해서 또 열심히 취재하시고 할 텐데 앞으로의 좀 각오를 좀 다지는 말씀도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혁 기자님. 네. 이낙연 전 의원이 그 이재명 당선자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민주당이 패배했다. 아픈 패배였다. 대통령 선거를 지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방선거를 치르다 또 패배했다. 정말 잘 알면서 본인은 왜 책임지지 않을까요? 불가사의한 내용이고요. 이를 두고 손혜원 전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일침을 했습니다. 민주당 패배는 바로 당신 이낙연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본인만 모르는 듯하다. 이 말로 대체하겠습니다. 네. 강지호 기자님. 네, 그 아까 한겨레 만평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젖잘 싸라고 얘기하는 걸 굉장히 조롱을 했죠. 졌지만 잘 싸웠다.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뭐 이번 지방선거는 결국은 윤경 대통령의 이제 대선 컨벤션 효과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이제 압도적인 그 물량 공세, 네. 그리고 이제 민주당 그 지도부의 그 질이 멸렬한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을 하면 저는 뭐 이재명이 이제 개혁을 해서 10% 이상 그 득표로 이기고 그다음에 가장 많은 인구가 사는 경기도를 지켜낸 것은 난 젖잘싸로 표현을 해도 뭐 크게 뭐 객관적인 어쨌든 사실에 벗어나지 않는 평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 국힘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조중동 그 이재명을 결국은 낙마시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으나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들의 그 분한 마음을 그 이재명 진땀승 안철수 낙승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표현을 했습니다만 그들의 속마음을 저는 세조로 표현한다고 한다면은 아마 이 웬 찝이 아닐까 싶어요. 이 왠지. 예, 이겼지만 왠지 찝찝하다. 아, 예, 그래서 그 찝찝함을 이제 털어내기 위해서 찝찝함의 뭐 근원은 결국은 이재명이 원내 진입을 한 거죠. 그리고 이재명이 원내 진입한 순간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그 조중동하고 그 맞서 싸울 수 있는 강단이 있는 정치인 거의 보기 어렵죠. 네. 그 이재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물론 지난 대선 때도 실제로 그 조선일보는 더 이상 선거에 개입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를 날렸죠. 이런 정도의 경고를 날 수 있는 정치인 이재명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그 뒤에 이제 이재명의 사이다 같은 모습들이 조금 들어갔고 그래서 뭔가 조중동하고도 일정한 이제 타협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서 예전에 사이다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기는 했습니다만은 민주당이 분명 이번에 그 등 돌린 민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조중동이 원하는 방향대로 당을 쇄신해서는 결국 망하는 길이다. 네. 조중동은 결코 민주당이 흥하는 것, 특히 자신과 그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정치인이 대통령이 되겠다, 오르겠다고 하는 건 사실은 사활을 걸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이 경 대통령의 무능과 독선 독주에 대해서 아무런 비판 견제 기능을 하기보다는 대통령의 먹방, 그다음에 그 김건희 씨의 그 개하구의 노름들을 아무런 비판 없이 그냥 그대로 윤비어천가 그리고 이 건비어천가를 내뱉는 언론들은 분명히 프랑스의 이 나치 정권에 부역했었던 비시 정권 하에서 또다시 부역했었던 프랑스 언론인들이 나중에 그 혹독한 처벌을 받았듯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 준엄한 국민적인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의 부역했었던 언론, 부끄러운 언론인들도 분명히 굉장히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작가님. 저는 이재명이라는 소중한 씨앗을 국회라고 하는 밭에 뿌려서 묘목으로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의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하게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묘목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묘목이 조중동 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외부의 비바람 그리고 수박들이라고 하는 어떤 내부의 해충들에 맞서서 이겨내고 거목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숙제는 있지만 어쨌든 씨앗을 묘목으로 만드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충분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저희가 지금 미디어 비평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이재명 책임론에 대한 것은 내부의 수박과 외부에 있는 조중동, 내부의 해충과 외부에 있는 비바람이 그렇게 지금 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언론, 국힘당, 그리고 민주당의 수박들이 이번 민주당의 패배가 이재명 탓이라고 몰아갈 것인데 그것을 이제 이겨내고 이재명 중심의 개혁정당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 그러면 이번에 나온 선거 결과에 대해서 결코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개혁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까 전에 이런 식으로 하면 민주당이 망한다 하셨는데 사실 뭐 민주당이 망하건 말건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별 관심 없습니다. 다만 이런 윤석열 정부의 어떤 독주
독재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그것들을 제대로 견제하는 할 수 있는 개혁적인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을 계속 회방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또 거기에 함께 뭔가 민주당이 또 지도부가 휩쓸려 간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면 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언론의 어떤 뻘짓들도 여러분이 내 눈으로 잘 이렇게 봐주시고 또 이렇게 집어서 잘 분리수거 해주시고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같이 할 테니까요. 네, 끝까지 좀 관심 놓지 않고 함께 가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빨리 들어가서 이제 주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박길 헤어스타일 되게 훌륭했습니다. 되게. 저요? 네, 왜냐면 그 말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갖고. 네. 머리요? 네네네. 아, 제가 너무 이제 마음이 답답한데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네. 아주 어울리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